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4월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더니 갑자기 또 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몰아오고 막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리고 막 불도 나고. 여러분들 좀 건강하고 또 별일 없으시길 무탈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국내 증시 상황 시장에 아주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막 상승을 하면서 이게 뭐 언제까지 올라갈까, 뭐 900선 안착할까 했는데 900선 딱 안착해주면서 아주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수소 2차전지 관련된 쪽, 2차전지 쪽으로만 좀 매수세가 쏠리면서 시장이 좀 그래도 가는 눈만 가는 장세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지난 그 경제지표 발표된 것까지 함께 또 엮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지난주에 방송에서 CPI, PPI 발표를 잘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CPI는 예상치가 5.1%도 5.0% 살짝 낮게 나왔고요. 또 PPI도 좋게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때보다 0.5% 하락을 했는데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공급자가 느껴지는 경기 상황 그리고 도매에 관련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 이런 경기와 관련된 게 좀 우호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또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입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물어봐야지. 그 시장한테 물어봐요? 물어봤어. 물어봤어. 코스닥이 대답을 했네? 근데 갓다리에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 최근에 수익이 안 나. 그 코스피는? 코스피 시가상위도. 코스닥도? 그냥 뭐 귀신같이 저점 잡아야 뭐 5 내지 7, 어떤 거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아주 징글징글했던 소외주들이 갑자기 그냥 상한가를 치거나 뭐 이러니까 시장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해 드렸듯이 주도주의 재편 주도주의 움직임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코스닥이 그 세 개 주요국들의 그 상승률을 다 비교해 본 중에도 상승률이 가장 컸다라고 해요. 코스닥이. 근데 이게 또 에코프로비엠 그럼 여기까지 세 개만 빼면은 뭐 거의 뭐 재미없는데 이제 그것도 나는 이제 에코프로는 80만 원 고점 치고 떨어지잖아 지금 반토막 된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이 버텨줘야 되는데 이거가 부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위험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바로 안 끊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40만 원 만에 고점이 반토막 된다면 잘못하면 1년 걸릴 것 같아. 반토막이 될 때까지? 그리고 20만 원씩 한번 빼봐. 그럼 벌써 50만 원 단까지 떨어졌거든? 그럼 뭐 55만 원, 75만 원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뭐 1, 2개월 갈 수도 있어. 내가 이게 거기서 지그재그 나와야 밑에 단의 순환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쏠렸던 자금이 다른 데로 나와야 다른 데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거가 나는 충전소 관련주로 우리가 설정해 준 거고, 원전 관련주로 찍어준 거고, 대신 IT 소부장은 다 팔아라 그런 거야. 그거는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삼성전자 그때 실적 발표 뭐 할 때 나는 거 보고 나서 다 팔아라. 그날 다 이렇게 전략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충전소로 매기가 쏠릴 거다 했는데 포스코 ICT가 기가 막히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저도 네이버에 알람 설정을 해놨는데 오늘 뭐 1년 중에 최고가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또. 저는 DX라고 해야지. 그쵸. 포스코 ICT가 금요일장 기준으로 DX. 그러니까 여기 점 찍고 나타난 거야. 같은 애인데 점 찍었어? 시청자들은 다 알지만 그 구간에서 모르는 척.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요? 포스코 DX는. 오늘은 12,000원대 70%까지 팔아나고 있어. 아니 선생님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 토목한 투자를 한다. 전기차 충전소 더 늘릴 거다 했는데 점 찍고 이름도 바꾸고 분위기 타고 있는데 왜 매도해요? 아니 4,5천원 바닥에서 12,000원까지 올랐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12,000원에서 15,000원이 벽 같아. 나는 그게 3개월에서 5개월 갈 것 같아.
그 잠시 10,000원도 살짝 깨뚫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그재그 할 테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현대공업이나 우리 이제 현대차 지금 그 현대차 통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까 디스플레이 택을 갖고 이제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되라, 뭐 로보스타 같이 되라. 지금 그게 7,000원이야. 바닥에서는 올랐지만 7,000원짜리야. 그러니까 이게 갖다 해서 포스코 DX 같이 되려고 그러면 이것도 12,000원, 15,000원.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포스코 DX 얘기하다 왜 디스플레이 텍 얘기가 나오지 현대차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텍이 그 회사를 보면 그 현대차가 고속 충전을 하는 그 자회사의 한국 고속 충전 그거에 지분을 갖고 계신 회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으로 지분을 두고하면서 그 급등시킬 때 그 다음부터는 그 가식 기사도 뭐 단독 기사도 삼성전자하고 연결된 것만 하면 그냥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LG그룹과 연결된 거, 삼성그룹과 연결된 거, 칩셋 미디어, 뭐 칩셋 미디어, 로보스타, 로보티즈, SNS테, 가온칩스 이런 것들이 난리를 쳤잖아. 그러면 충전소나 어떤 테마주도 현대차하고 엮어야 돼. 현대차가 밸류체인에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단도 보면 SL 다음에 우리가 또 현대공업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한 것도 그 대신 세종공업은 아니야. 왜 그런다고 봐? 끌개가 없어서? 아니야. 그 아리조나 조지아는 세종공업도 있고 화신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세종공업은 그 마우라 아니야? 그 배기 마우라? 선생님 마우라? 아니야, 이거 차. 그래 장롱면허입니다. 예. 제가 장롱 12년 지금. 그러니까 배기가스나 그 내연기관과 관련된 거하고 전기차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시트나 그다음에 내장재나 차 골격은 쓰죠. 전기차든 내연 같이 쓰지. 그러니까 그거.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회사.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밸류체인도 이게 내연기관에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화석연료에만 특화된 그 부품단 회사는 탄력이 없겠지. 대신 전기차 공장 짓는데, 이 제품은 같이 엮어서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거는 올라가겠지. 그게 SL, 현대공업, 화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트를 들어가 봐야 돼. 그래서 그 사이트에 제품을 보는 거야. 제품을 봐서 이거는 석유 이거는 아니야. 기존에 있는 휘발유 석유 관련된 부품단이야. 그러면 이거는 안 건든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특화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지분 관계상으로 어떤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텍은 현대차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 투자를 할 때 통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연결고리가 강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산 사람들 중에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다음에 산업하나 일을 가는 분들이 충전소 찾아 산말리라는 유튜브도 있더라. 전기차 충전소.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들이를 갔대. 그렇죠. 근데 가다가 끊긴 거야. 그래서 가까운데 딱 했더니 다행스럽게 있대. 가보니까 고장났더래. 그래서 또 찾아가다가 방전돼갖고 트럭 불렀대. 근데 그런 기사 저도 명절 때 본 것 같아요. 충전하려고 막 줄 서고 이미 찾아보면은 2개 중에 1개는 고장났고 아니면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어서 이게 진짜 문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또 문제야. 우리 휘발유 같이 그러니까 조금 값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야. 휘발유는 쑥 넣으면 끝이잖아. 충전해야 돼. 충전 요새 20분 30분. 그래서 그때 뭐 하냐 했더니 넷플릭스 보거나 이제 핸드폰으로 뭐 이제 영상 같은 거 본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사는 사람이면 이제 이건 괜찮겠지만 나들이용이라든지 가족 싸움 난다. 그치. 이거는 미리 충전해놨어야지. 싸움 난다. 아빠 우린 왜 안 가?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그냥 거기서 시간 다 날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야, 가나봐라, 이렇게 돼버린다고. 손이 위험해. 이제 가정에다 오월을 오고 있어요. 가정의 알았어. 평화를 위해. 그러니까 미리 충전해 놓으시는 걸로. 그렇지. 어, 반드시 충전해 놔. 반드시 충전하는 걸로. 전기차 배터리도 충전하고 아빠의 체력도 충전하고. 그러니까 이 충전이라는 게 나도 갖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핸드폰이 나갔어.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급한데. 심지어 내 전화번호도 모르겠어. 이게 사람이 왜요? 누구, 까매. 그리고 이거 찾으러 갖고 이거 연결시켜. 있어요? 없어요? 야, 돌아버렸잖아. 선생님도 아이폰이니까 있어요 없어요가 되지만 저는 삼성이니까 충전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그래도 휴대전화 같은 건 충전기도 빌려주고 좀 이런 게 많이 됐는데 그렇죠. 자동차도 그쪽으로 자동차는 그렇게까지 되려고 그러면 솔직히 한 10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 휴대용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는 어떤가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멀었네요. 그치. 그러니까 포스코 DX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게 전기차 충전소와 연결이 된 이유는요. 출제법인 차잡이에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최소노주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거니까. 근데 이제 30%는 왜 남겨놨냐. 그거는 2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고. 근데 선생님 어차피 이게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뭐 10,000원도 깰 것 같고 그러면 그냥 고점에서 탁 팔고 10,000원 좀 내려서 탁 사고 2만 원 착 가면 되잖아요. 그건 넌 이론이야. 딴 거 다 팔고 이미 딴 데가 있어. 이게 또 딴 거 가서 잘 먹어. 그러면 타이밍이 귀신 같지 않으면 이건 운빨이야. 근데 딴 거 갔는데 늪에 빠졌어. 이걸 뭐라 그래? 되돌릴 수가 없어. 불가역성. 딴 세상으로 이미 간 거야. 종목 이동의 리스크가 무서운 게 나는 요거 팔고 요거 조정할 때 여기 와서 딴 데 잠깐 놀다 오겠지라고 이렇게 해서 가. 근데 세상이 딴 세상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그 얘기를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진지하게 듣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딴 데로 가! 뭐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냐. 씨를 떨고 내가 내 다리를 찢고 그냥. 그렇구나. 이게 또 경험에서 오는 야 내가 해보니 아유. 그래서 종목 이동의 리스크가 난 제일 무서워. 근데 선생님 그러면 30% 비중은 가지고 있다가 2만 원 뚫는지 본다라는 건 나름의 그 익절 라인을 잡아두긴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간의 감각이 이제 12,000원까지 왔어. 그거 8,000원 올리는데 1년 이상 걸리면 어떡해. 물론 금방 땡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여기서 팍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가는데 1년 이상 걸리면. 그때 팔 거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근데 또 조종하고 밑바닥에서 기면서 가. 그러면 이게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말씀하셨던 디스플레이 텍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현재 위치가 괜찮나요? 디스플레이 또 좀 높죠. 좀 높지.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에코프로 이걸 보고 나서 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저거 내가 언제 살라고 했는데 안 샀더니 더 갔다?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타는 게 나는 알고 봤더니 무릎이었던 거지라고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약간 나는 작전이 들어갔다고 보고 오늘 저 사이트에 소개해줬어. 타이거 ETF, 2차전지 ETF는 1, 2등이 에코프로 BM이야. 타이거 ETF 오랜만에 얘기하네. 미래에셋이. 그래서 어저께인가 미래에셋 무슨 정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조정할 때 사야 될 것 같다라고 뉘앙스 기사를 하나 팔아야 될 것 같다. 써놨어. 근데 나는 뒤져갖고 후배한테 했더니 그런 사람 없대. 자, 누군지 모르겠대, 자체. 그건 뭐야? 대신 누가 관리하는 끼는 있겠지. 이게 1, 2등이니까. 그런데 봐봐. 코덱스 삼성은 에코프로는 없어. 에코프로 BM만 있어. 그리고 요 맨 밑에 단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집중해드렸던 SK 아이테크놀로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있어. 그래서 우리 전에 옛날에 카카오 게임즈 BBIG ETF 오래간만에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전부. 그때도 이 ETF에서는 어떤 전략은 ETF 전체로는 사. 근데 1등인 종목은 개별로 팔아.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사갖고 올려.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뒤면 순서가 바뀌어. 그래서 카카오가 밑으로 내려 카카오 게임즈가 위로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카카오 그때 게임즈가 따블이 갔어. 그때 분위기 막 흥분해가지고. 요번에도 나는 SK 아이테크놀로지나 롯데 에너지 모빌리티 할 텐데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라고 했어. 이것도 IT 파는 거와 똑같아. 이달 말까지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에코프로나 에코피로 BM이 난 조정할 것 같아. 최대 악재는 이런 급등한 종목들은 유무상증자 갑자기 짱 떠올라거나 네. 벌써 지금 에코프로 그 BM이 5천억을 출자하는데 이게 희석화. 전환사채로. 그럼 거짓말이지, 그거. 그러면 이게 희석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시젠이나 셀트리온 할 때 계속 주가가 어떻게 해서 빠지냐면 유무상증자 전환사채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낮아 물량은 많아지지. 유상일 땐 내가 돈을 넣어야 되고 무상은 또 비용.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빠져.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2차 전지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이것도 이제 그 경험의 치인데 우리가 모르는 걸로 짝도 맞을 것 같아.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떤 걸로 짝도 맞을지 증자? 모르겠어. 나는 뭐 전환사채? 증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될 케이스. 수주를 했는데 실패. 아니 수주가 아니라 2차 실패. 2차 전지 전기차가 지금 다들 보면 미래 그 성장성 매출 단위 증가 미국이 뭐 이게 기스날 때. 그 자체가 그러면 그 미국에 뭐하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미국과 중국 싸움에서 또 법을 바꿔버리거나 뭔가 짱돌을 뒤통수를 때리는 법을 만들 때. 근데 이게 미래 사업인 건 맞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적인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외부 변수로 인해서 그 업황 자체가 리스크가 커져버렸을 때. 그치. 지금 미래 그게 분석의 기분이 싹 바뀌는 상황일 때 짱돌 만든다. 그럼 벌써 그건 늦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지.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높은 위치는 안 하는 게 정답이더라고. 그리고 바닥에 지금 이제 내 생각은 한 3개월 동안은 그 여러분들 고생했던 그 종목들의 그 소외주의 반란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소외주의 반란. 선생님, 소외주의 반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장주의 으쌰를 얘기해봐요. 삼성전자 실적 안 좋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집으로 딱 다뤄드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야, 감산한다는 거는 이 방송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실적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올라가잖아? 그럼 더 올라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더 얼마 올라갔대? 64,000원에서 2,000원도 올랐어. 그 자기들 이제 궁금한 거 7만 원 오냐? 아니 뭐.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감산해갖고 제일 먼저 치고 간 게 미래반도체야. 근데 미래반도체 그날 그 다음날 때리지 않았으면 벌써 박살이 났어. 하나 올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500이 벽이었는데 감산이란 재료가 50포인트를 난 더 보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파생적인 걸로 또 엮어서 이제 공격 대상이 이제 삼성전자, SK하니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달 말에 또다시 바닥 뚫어나 볼래. 이달 말에, 4월 말에. 그거는 SK하이닉스가 26일 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9만 원까지 갔잖아. 네. 7만자 보는지 볼래. 이달 만에 바닥이. 그러니까 이게 7만 안 보려면 SK하이닉스는 8만 5천 원을 깨면 안 돼. 8만 5천 원. 그리고 나스닥이 가져야 돼. 근데 오늘 파생시장에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어. 그지? PPI 때문에. CPI는 올랐다 빠졌는데, 플러스 100에서, CPI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 그래서 나스닥 잠깐 100포인트 올랐다? 네.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00이야. 그날 전체가. 이거는 이제, 회의록
연준이 뭐 해서 부정적 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PPI는 와우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기술주 급등해서 200포인트 이상 올랐어. 근데 오늘 파생 시장에 삼성전자 올려놓고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선물 327에서 324까지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시장은 나스닥이 급등한 날 파생 시장에서 고점대 삼성전자를 죽여버리고 시장 그 고점에서 죽여버리면 만약에 나스닥이 이제 다음 주에 빠지면 그럼 이게 더 데미지를 받는 거거든. 그게 파생 시장에서 오늘 나왔어. 또. 그래서 오늘 시가장의 종목들 딱 보면 다들 찝찝해. 그리고 또 소부장 IT도 찝찝해. 이게 2차 전지 장이 가려면 이렇게 돼야 돼. 7만 전자 가려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감산하면서 1,300만 주 나왔어. 1,000만 주, 2,000만 주가 3번 꽂히면 돼. 외국인 매수가. 근데 줄어. 아니 그때 확 들어왔잖아요, 외국인이. 하루만. 그 감산 소식 발표한다. 하루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줄어. 그리고 PPI 때 땡기는 거는 외국인이 아니야. 금융투자가. 기관.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65,000원부터는 2, 3,000원 보려고 삼성전자 해. 있는 분들이나 잘 파시거나 나는 매매 우리 파생의 기준에 바로메타 정도 측정하는 용이지. 그리고 그 사이에 그동안 곰바이즈 했던 현대차가 18만 원만 가면 뚜둑이 맞는데 거기서 이제 한 15,000원 날 거야. 근데 20만 원은 잘 불편 못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동차 부품단을 한 거야. 우리가 삼성전자 SKI 하느니 SNS 갑시다. 뭐 DBI 때 갑시다. 그래서 DBI 때 그냥 거의 이것도 140% 올랐잖아. 그러면 자동차 부품단에서 그런 DBI 텍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포스코 ICT 포스코 DX. 포스코 DX 디스플레이 텍, 현대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중소단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선생님, 낸드 플래시 가격이 3분기에 바닥을 찍고 이제 하반기에는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반도체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하락할 때 좀 지금부터 돈을 모아놨다가 3분기 때 좀 살까요? 그거를 한 달 후에 보자고. 시간상.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저주의 단어가 있어. 세링메이? 진짜 그렇게 되나 듣고. 세링메이 들어가면 90원에 사야 돼. 왜 그런 말이 지어졌을까? 그게 왜냐면 통계적으로 그때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잘 맞아 오히려 미국 시장은. 그래서 나도 미국 시장 이제 다 팔고 우리나라 오세요 하고 우리나라 소외주 오히려 이제 CMG 제약사 하는 게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건 낫고 그 다음에 요새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다 박셀 바이오 상한가 거. 근데 박셀 바이오 같은 거 고점에서 1년 반 동안 흘러내리다가 오른 거 보면 이게 상한가지만 올랐냐? 그거 뭐 거의 10분의 1 토막 만들어 놓고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소외주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보지 말고 시간을 조금 더 유예하고 보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2차 전지도 아니고 전기차 충전소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보는 거. 일단 위치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소외된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선생님, 세린메이 관련해서 테슬라 실적 발표 얘기 나오는데 이제 뭐 빵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뭐 주식들 많이 바뀌었으니까. 기술주들이 어쨌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나스닥 올랐는데 강하지를 못해. 200불을 우리가 팔자고 그랬잖아. 지금 180불에서 치고 나가지 못해. 왜 못 치고 나갈까?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실적을 확인하고 가려고 해서? 그런 움직임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보이지 않게 키터가 이게 쥐약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적 가격이라를 자꾸 하잖아. 그러면 저걸 볼 것 같아.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가격을 낮추면 큐라가 켜져야 되잖아.
그래야 일단 수량이 많아져야죠. 많이 팔아야 되죠. 근데 P 냈는데 Q가 생각보다 적어지면 P 곱하기 Q가 전체 사이즈가 그리고 또 이게 컨센트가 아니면 이게 문제될까 봐. 선생님 혹시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쪽인데 트럼프가 최근에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CEO 리스크도 있는 어. 거야. 그것도 좀 반영이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또 스무드하게 넘어가냐 안 5, 6월에 또 그게 하나 또 회의 발언이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나는 미국은 그래서 오늘 그려드렸어. 뭘? 나스닥 나스닥. 지금 12,000 살짝 넘었거든. 올라봤자 200, 떨어져봤자 2, 300. 이걸 석 달간 이렇게 가봐. 그럼 골 때리게 된다. 이걸 뭐 먹지도 못하고 크게 깨지도 않고 뭐 근사하게 골디락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도 이제 엉뚱한 것만 올라갈 수 있는 중소기업단에 소외됐던 거. 거기도 이제 그 미국 시장을 잘 아는 러셀에서 종목 찾기, 대표되는 지금 1월 3일부터 지금 장은 빅테크가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 보면 150불 정도나 그 게임을 할래.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이번 3월 14일날 눌림목주가 한 게 168불이야. 그리고 207불 찍고 다시 지금 180불에서 옆으로만 기고 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애플이 강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강해.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 인공지능 AI 칩봇을 만들었던 엔비디아가 꺾이기 시작해. 이게 난 엔비디아 꺾이는 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파는. 그래서 근데 걔는 실적이 5월 27일날 발표야. 4월 24일에서 5월 27일 이게 한 달이 인터벌이 나와. 그러니까 그 간격을 좀 확인해 볼래. 테슬라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한 달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있어. 좀 미국 시장은 관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해. 오늘 밤? 이런 그런 노래. 경치. 은행주가 실적 발표. 그러면 그 사이에. 근데 은행주 또 부실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컸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나는 이걸 보는 거야. 실적이 쇼크 나와. 그게 주가는 올라가. 그거 최고지. 그렇게 되나 봐.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겠어? 증권주, 은행. 요새 은행주가 사사사사 올라와. 이것도 소외주의 반란이거든. 미래에셋 증권도 사사사사 올라와. 지금 뭐 부동산 PF니 난리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깨져. 근데 오늘 밤에 은행주들이 쇼크를 발표하고 뭐 상업용 부동산 아직도 리스크 있다라고 그래서 이장이 부러지면 이제 상업용 리스크를 거론하는 게 워렌 버핏 봉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이장이 뭐 2천 깨는 사람 이제 긁어 모아서 하려면 상업용 부동산 파산 외에는 없어. 이빨 깔아서 뭐랄까 그 스토리 텔링을 만들어 갖고 공포를 만들 수 있는 그 무기가 왜 그래 이빨에 그렇게 하고 싶냐? 약간 나도 좀 지금 내가 누구 잘못 들었나? 스토리텔링을 했나? 내가 말 참 구라까지 막 이빨 뭐 선생님, 그런 은어가 좋은 말로 써주세요. 알았어. 오늘 어린이 친구들이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알았어. 그럼 선생님, 그 은행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제 또 일부 찌라시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저축은행들 몇 개가 뭐 문제가 생겼다, 지급 정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찌라시가 돌기도 했고. 나는 그거 돌린 사람 지금 금감에서 조사할 거야. 아유, 그러겠죠. 나는 그게 뭔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 건가요? 그치. 그러니까 전에 그 파생시장에서 하방 완전 전재산 걸었는데 잠이 올라가는 거야. 폭탄 설치해갖고 서울 이렇게 해서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심지어는. 진짜? 그러니까 그 찌라지 통해서 그것도 난 그런 냄새가 나. 그러니까 뭔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은행주들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은행주 실적 발표된 걸 보고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은행이랑 우리 은행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뱅크런 나온다, 그 루머 같이 뱅크런 나오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빠르다.
우리 모바일러. 그 모바일. 그러니까 미국도, 그 SVUV니까 이것만, 은행 가서 직접 가서 찾아보면 그렇게 속도로, 이렇게 아웃되지 않았을 맞아. 거야. 빠르게.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그냥, 우리는 순식간에 지금 접속이 안 되겠지. 이렇게 막. 그러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참고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미국 시장을 팔고 국내 증시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소외된 종목들, 세린메이에 우리가 대응할 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굵직한 종목들은 아니고 그 틈새 있는 종목들, 소외된 그러니까 종목들인 거예요. 그동안 급등한 종목도 피하라는 얘기지. 음. 인공지능, 에이치볼, 로봇,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 그냥, 그리고 2차 전지들. 근데 선생님 미국에서 바이든이 태양광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또 이러면 그런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지금 그래서 그것도 소외야. 그동안 그게 원전이고. 근데 풍력은 나는 고민이 돼.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바람 많이 불어서 아니, 근데, 그건 미국, 그러니까 풍력주가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이잖아. 어? 그런데, 여기는 또 단점이 있어. 단점? 전 정부 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태양광과 풍력.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제부터 나는 선거 시즌이 들어간다고 보거든. 그렇죠.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태양광 회사는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치. 하나솔루션.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지 말자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도 만만한 위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지금 가서 20, 30% 정도는 오를 것 같다. 안 해. 20, 30% 큰 건데? 안 해. 안 해? 지금 장은 중소형제고 50, 100이 막 널려있는 장이야. 널려 있어요? 어디 널려 있어요, 선생님? 아니, 우리 그 징글징글한 CMG와도 50이나 더블 나올 자리야. 차백신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바이텍 7을 떠시는데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얘가 언제 급등하냐면 3일 만에 그냥 상한가 한번 받지 2만원. 그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밑에 산 거를 한번 팔고 다시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거의 50에서 100은 쉽게 나오는 장이야. 응? 근데 여러분들이 물린단가 계산으로 하면 갖다 해서 반토막이 됐어, 만약에. 그럼 100%가 넘어야 내 산단가가. 거기까지는 안 가, 첫 번째. 그러니까 딱 바닥에서 50에서 70% 가면 반토막 났다가 한 마이너스 2, 3. 그럼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기존 한미약품이 바닥에서 꽤 올랐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10에서 20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 마이너스 지금까지 오르는 건 쉬워. 여기서 요거 가는 데가 이제 그냥 숨에 벅찰 수도 있는. 그래서 대들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주의 순환장을 소외주의 반란이라고 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 소외주의 반란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박셀바이오의 상승,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고 셀트리온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동안 정말 제약 바이오만큼 철저하게 소외된 섹터도 없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제약주든 제약 바이오 할 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엮어서 간 거를 투자 역사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오프닝에서 대머리 먼색 하면 딱딱 뛰어난 종목은 뭘까? 그다음 황사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뭘까? 줄기세포 해갖고 뭐 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두세 개 골라낸 주말에 내가 그 작업을 하려고 해.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충전소에도 우리가 딱 3개만 찍었잖아. 이게 20개 중에 종목 압축,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염색약, 황사, 그 다음에 조류독감, 요새는 또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에서 벌써 10번째 환자가, 확진자가 발견이 됐대요. 그게 이 바람 때문에 그래. 여기는 게 여기로 날아온 거야? 3월에서 5월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러잖아. 이게 병원체가 다 씻고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럼 또 구제역도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나올 거고, 뭐, 조류독감도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나오겠지.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소외된 종목들의 반란이다. 뭔가 그래도 복수 열정 갖고 뭐 기대가 되는데 소외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문제는 도처에 소외됐어. 우리가 그때 항상 10개 중에 한두 종목 오른 상태니까 결국 8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너무 많은데 누가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가지 말고. 내 거도 소외됐으면 이것도 한 번은 오겠지. 그때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지. 어느 거 먼저 소외주에서 이거 가다가 엇박잖아. 가니까 내 거 가고 또 다시 가니까 또 내가 판 것도 올라. 이러다가 2, 3개월 소외주의 순환장을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성 ENG를 팔아갖고 우리 그 디스플레이 텍을 가고 싶어. 디스플레이 텍은 이미 보유자형이고 이거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이 형이지. 바닥권에서 이제 신성 ENG도 한번 클린룸이나 이런 걸 한번 으쌰할 것 같거든. 그 으쌰하면 그런 종목들은 50은 순식간에 나. 그걸 기다리시는 게 낫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어. 가지 말고 이 종목이 30에서 50 갑자기 튈 때 한번 팔고 다시 사서 1, 2, 3로 가면 한 게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순환 소외주에는 따블이 안 가. 순환 소외주는 따블이 안 가요. 선생님께서 아까 50에서 따블 가는 종목들이 도처에 있다고 했는데 소외된 종목들, 순환된 종목들은 따블이 안 간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따블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가 넘어야 돼. 근데 50에서 100 사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걸 내가 저점에서 다 그치. 저점에서 사질 않으니까. 그 어떤 때 7%였다고 10%였다고 그러면 실제 수익은 20, 30%라고. 이 장이 100% 갔어. 평균 수익률 50에서 70이야. 그런 거 한번 보자고. 따블을 먹으려면 얘가 150이나 200을 가야. 그래야 따블을 먹어. 그런 거 실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되게 재밌는데. 그래. 이게, 왜냐면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걸 막 선생님께서 이제는 합이 맞아서 막 녹여서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상승을 많이 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였고, 사실 그 말인 즉슨 그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손해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여기서 내 매수가까지 안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업종이나 섹터에 따라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쪽이 있고 조금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보유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주 중에서 제약, 바이오는 주도주 섹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왜요?